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강 한파가 물러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겨울이 즐겁고 따뜻하길 바라지만 우리 주변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쪽방 건물 주거 환경 진단 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됐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에서 자세한 결과 짚어봅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소개합니다. 12월 25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나들목에서 구미 나들목까지 교통 흐름 좋고, 중부 내륙지선 대구 방향은 옥포 분기점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정체 없이 지납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 대구 포항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시내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방향 시원한 흐름 보이고, 명덕로 대봉 내거리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쪽도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동덕로 종각 내거리에서 동인 내거리 방향 막힘없이 이동하고, 신천대로는 성서 나들목에서 남대구 나들목 구간 양방향으로 지체 서행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구름 많겠고, 경북 서부 내륙에는 낮까지 가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일부에는 아침까지 0.1cm 미만의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서 빙판길 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6도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 발효돼서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3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올해 대구 시내에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286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이게 10년 전이 6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쪽방상담소는 절기상 동지였던 지난주 금요일 밤 경상가명공원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극도로 가난한 상황에서 생을 마친 노숙인들을 추모하고 의지할 곳 없는 빈민들이 삶을 알리는 행사로 2009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77명, 지난해 232명, 올해 286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10년 전 45명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늘어나는 숫자가 좀 걱정스러운 수준인데요. 예, 이런 무연고 사망자 중 약 30% 정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거리 노숙자나 쪽방촌 주민 등 이른바 홈리스로 추정되는데요. 장민철 대구 쪽방 상담소장은 홈리스 추모제를 통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지역 주민들을 마음 깊이 위로하고 싶다며 간이 분향소를 차리고 참가자들과 팥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또 홈리스를 위한 의료 및 주거 상담 부스도 차려졌습니다. 이날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도 당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잠시 뒤에 쪽방 문제 좀 더 짚어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월배지군의 학교 용지로 이전설이 나왔던 학교 얘기 이달 중순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남중과 영남고를 운영하는 영남교육재단은 지난주 목요일 통합학부모회를 열고 월배지군의 대천동과 월성동 학교 용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이전한 뒤 202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하더니 이전설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영남중과 영남고의 월배지구 이전설은 올 초부터 서서히 확산됐는데요. 2004년 월배지구 신도시 조성 당시 학교 용지로 지정되고도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방치돼 있는 곳에
인근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초등학교에 비해 부족한 중고교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학부모들이 월배지구 학교 용지에 학교 신설을 거듭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영남고는 월암초와 인접한 부지로 영남중은 용천초와 인접한 부지로 옮겨갈 계획인데 이 두 곳은 직선거리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두나요? 우선 기존 영남 중고교 부지를 매각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 동문 등 설득도 필요한데요. 네. 재단은 오는 26일에서 28일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이전 관련 찬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조사에서 학생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대구시교육청에 학교 이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 여건과 시설 여건, 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립니다. 만만치 않은 관문들이 남아있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택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친절한 택시기사를 포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택시를 통해서만 선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인데 미가입 기사는 아예 배제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누적돼야 실질적으로 포상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기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한 건 역시 대구로 택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테고요. 대구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구시는 무엇보다 선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연간 9천만 원이 들던 관련 용역 비용을 절감했고 또 평가 참여자가 늘면서 객관성을 대폭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평가에 참여한 시민의 경우 지난해 3만 5천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5만 5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택시 이용객이 이용 직후에 평가하면서 실질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절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구지법에서는 1968년 동해에서 고기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귀환한 송학호 선장 고 이모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이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앞서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하면서 이뤄진 건데요. 네. 피고 측 변호사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민들과 가족들이 한을 늦게나마 풀어드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송학호 선장은 200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너무 늦은 재심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타 학교장 정의많은 남자 정희준입니다. 그 산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찾아가는 일일 몰래 산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몰래 산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산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산타 학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산타가 돼서 선물을 받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게 저희가 일일 산타가 되어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공연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름 때도 벽화 그리기 봉사나 지역에 문제들이 있으면 같이 청년들이랑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행사들을 많이 열고 싶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또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발짝만 다가서시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산타가 될 수 있으니 선의의 힘과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한 한파. 지난주 정말 추웠습니다. 이 추위를 녹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홀몸 어르신 돌봄이나 취약계층 위한 나눔에 동참한 분들도 많았고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사도 열렸다면서요. 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이 직접 만든 원예 작품 전시회에 이제 만남의 바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지난 2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작품들은 그 대구 지역 쪽방민 거주민 21명이 올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원예 수업에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네. 여름에는 더위, 겨울엔 추위와 싸우면서 고독이 좀 1년 내내 괴롭히는데 이 원예 수업이 고독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었다는 게 이제 거주민들의 말입니다. 전시가 내년 1월 3일까지 중구에 있는 대구 YMCA 1층 카페에서 열리게 됩니다. 치유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앞서 오늘 아침 뉴스에서 이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올해 대구 8개 구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286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4명이나 늘어났는데요. 이들이 모두 이렇게 홈리스는 아니지만 이 가족 관계 단절이나 빈곤 상태로 보면 사실 이 홈리스가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이 분석됩니다. 이 대구 쪽방 상담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올해 지역 쪽방 거주민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 여름과 겨울철이면 이 쪽방의 존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쪽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려면 모든 이들이 좀 인간다운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이 정부가 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다운이라는 표현에 좀 마음이 지키는데요. 자, 대구에서 처음 쪽방 건물 구조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진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 환경과 에너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경북대 건설환경에너지융합기술원이 쪽방 건물 온열 환경 실측 조사를 했고요. 또 에너지 진단사인 다을건설협동조합에서 쪽방의 이제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인숙과 여관 등 36개 쪽방 건물 62개의 방을 대상으로 방의 크기와 온도 등을 좀 진단을 해보니까 네. 거의 모든 쪽방 건물에서 이제 단열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1970년대 벽돌을 쌓아 올린 저적저 건물인데 벽체 두께가 얇고 또 50에서 60년대 지어진 쪽방 또 낡을대로 낡았지만 네. 벽 목공 구조의 흑벽과 삼각형 모양의 박공 지붕이어서 이 형태가 단열에 또 취약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5% 정도가 1980년대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이 역시 벽체 단열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이게 됐습니다. 단열이 참 취약하다는 얘기는 밖과 안의 온도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 법적인 기반으로 이 건물 구조에 대해서 이 점검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쪽방 건물 주거환경 진단조사 결과 여인숙 15개 동은 평균적으로 면적이 1.8평이었고요. 월세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이 여관 21개 동은 평균 3.3평인데 이 평당 10만 원꼴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둘 모두 법으로 정한 최저주거 기준 4.2평에 미달하는 셈인데요. 주거환경은 취약하지만 일반 아파트 월 임대료보다는 또 비싸거든요. 이 가난할수록 비싼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1.8평에 월 17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놀랐거든요. 이렇게 주거비는 더 들고 난방을 해도 단열이 힘든 소용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쪽방 거주자 대부분들이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그 전기장판으로 난방한다는 응답이 좀 많았고요. 53.2%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보일러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14.5%였는데요. 그럼에도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 62.9%였습니다.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보다 여름을 버티기가 좀 더 훨씬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 창문을 보면 대부분 알루미늄 단창이거나 창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으로 창호를 바꾸는 사업도 있긴 있었는데 이 내부 벽체와 좀 맞지 않아서 창틀에 밀폐력이 거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바람이 새기도 한다는 거죠. 또 기준으로 따지면 세면시설이나 치사시설 같은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는데
85% 이상이 방 안에서 가스버너 하나로 치사와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춥고 더울 때 집에 머문다는 응답이 91.9%로 압도적으로 좀 높았는데 네. 하루 17시간을 방에서 지내는데 수면 시간은 4시간 정도라고 하니 이 생활 환경이 건강 악화로도 이어지는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수조사는 아니고 일부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대구에 이런 쪽방이 얼마나 되나요? 네, 이 쪽방은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뜻은 여관이나 여인숙, 모텔처럼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2-3명 정도 들어갈 만한 작은 방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 대구에는 65개 건물, 이 935개의 방이 있고 600명 가까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네. 이 법적으로 주거시설이 아닌 곳들, 사실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쪽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쪽방 건물이 2001년에는 140여 채에서 20년 사이 이제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중구와 동구가 가장 많았고요. 많은 거주민들은 좀 갈 곳도 없는데 지낼 곳도 좀 없어진 셈입니다. 2030 대구시 그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보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247곳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쪽방 건물들이 폐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내 몸 하나 누일 방 한 칸이 없다 이 말이 좀 와닿는데요. 이 쪽방의 열악한 거주 환경이나 냉난방 현실은 해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고 지자체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가 올 여름에 그 재난관리기금 8,300만 원을 들여서 쪽방 건물 22곳에 에어컨 77대를 설치했고 한 곳당 전기요금 1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 지원 대책도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1월 말부터 이불과 방한복, 연탄, 생필품 등을 나눠주고 쪽방 주민 편의시설인 행복나눔의 집에서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어컨이나 냉난방 용품 지원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름에도 제가 한번 가보긴 했어요. 네.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낡아서 전기 용량 자체가 적어서 또 그 전선이 낡아서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이 집주인 또 뭐 관리인이 전기료를 인상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시와 뭐 지자체에서는 여관이나 모텔, 여인숙 이처럼 뭐 쪽방에서 3개월 이상 머무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대주택 대부분이 이 달성군이나 북구 7구 외곽. 또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이주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무료급식소가 도심에 있고 오가는데 시간도 걸리다 보니까 이 지난해 97명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지만 상당수가 스스로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주하려고 해도 절차를 밟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어려운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대책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우선은 좀 냉난방 기구 보급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끝마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을 설득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 기자가 잠깐 소개해줬지만 이 도심 중심부에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대구 쪽방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데이터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대전 사례가 공유가 됐거든요. 그래요? 대전 환경운동연합과 대전 서구 지역자활센터가 연계해서 쪽방 관련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지원과 담당자들도 연결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배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네.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때 공공임대주택을 이 지자체와 정부가 좀 매입을 많이 해서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아니라 지원주택을 마련하는 쪽으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이 주거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이라면 이 지원주택은 주거에 더해서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세금과 공과금은 어떻게 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학습하면서 이 공동체를 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거든요. 이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의 쪽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야기 맞춰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쪽방 거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가 올해 에어컨 설치를 시작한 건 그런 의미에서 좀 잘된 정책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완전히 더위와 추위를 피할 정도의 대책이 마련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면 몇 년 걸려서라도 마련하면 되는 거고 그게 지자체의 정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추운 겨울 대구가 파워풀 대구를 내세우잖아요. 파워풀 대구도 좋지만 낮은 곳을 향하는 따뜻한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정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쪽방 이야기를 하면서 좀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엔 주거권 특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모두 인권법 기준에서는 노숙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일단 바람아 좀 멈추어다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일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도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배아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 남구 앞산 빨레토 공원에서 열린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12월 15일부터 산타 마을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코스프레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Santa, tell me if you really care,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하나, 둘, 셋. 한 번 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대명동에 선물을 배달하러 온 산타걸이에요. 안녕. 10살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니까 크리스마스 이거 축제 즐기려고 왔어요. 그냥 예쁜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재밌었어요. 소원은요,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거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 꾸미는 거 선물 받고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다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서구에 살고 있는 31살 정영래라고 합니다. 축제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낼 겸 해서 놀러 왔어요. 네. 지나가다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러 빨리 이제 일정을 떠나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그 전에 이제 축제를 즐기고 가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모두들 이제 좋은 연말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산에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네요. 맞습니다. 입구부터 흘러나온 캐롤 소리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 앞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또 한편에 마련된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부스도 있어 시민들이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녹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축제 진행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입구 쪽에 그리고 행사 부스 쪽에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조형물을 아무리 예쁘게 했다고 해도 안전이 사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크리스마스 주제로 이번에 행사가 사실 올해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고 연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행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지입니다. 저희는 여기 이제 돌아다니실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스가 많기 때문에 그때 잠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의상 대여
대여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모자, 뭐 이런 머리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겉옷 위에 걸칠 수 있는 망토, 이게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사진이라든지 저희 앞쪽에 대형 트리도 되게 잘 꾸며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앞쪽에 전망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산타마리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망대도 지금 다 사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지금 요새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산이 시민들에게는 아주 가깝고 친근한 곳인데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서 많은 볼거리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행사장 한쪽에는 의상 대여를 포함해서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 부스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물품을 볼 수 있는 터널식 마켓도 있었고요. 산타가 매달려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조형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김혜정입니다. 저희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지역 최초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특히 모두의 축제, 모두의 추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가운 겨울, 그보다 더 차가운 도심의 정서 속에서도 따뜻한 연말 연시를 주민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축제는 볼거리를 제공해드리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12m 높이의 대형 트리가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요. 또한 대형 트리 아래로 남구 13개 동에서 직접 꾸미신 작은 트리들이 함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개최한 축제고 날도 상당히 추워서 많이들 오실까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거의 한 2만 명가량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도 벌써 내년 테마도 구상해둔 상태인데요. 공원에 들어오는 순간 핀란드 산타 마을에 온 듯이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을 여기 팔레터 공원에 조성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대구에는 대구 볼거리가 별로 없다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만 앞산 카페거리, 고산골 공룡공원, 앞산 해넘이 전망대 등 여러 관광지가 조성돼 있고 앞으로도 발길을 이끄는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다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는 31일에는 이곳에서 남구 해넘이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아연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배아연 리포터가 소식 전해줬는데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현장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굉장히 붐볐다고 합니다. 몰리는 인파에 안전 주의하시면서 즐거운 성탄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